안녕하세요. 문제적 보험의 친절한 토끼님입니다. 오늘은 인생영업의 그 네 번째 주인공을 모셔봤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화동 소리내입니다. 네. 매화동 거주하시나 봐요? 네. 매화가 많은 동네인가요, 혹시? 매화꽃은 많아요. 매화가 무슨 꽃이죠? 모르겠어요. 매화요? 매화? 글쎄, 뭐지? 매실? 아니 말고. 아니 본인 동네인데 모르세요? 벚꽃하고는 다르죠? 네, 달라요. 벚꽃보다 예뻐요. 매화동에 거주하시는 우리 소리네. 소리는 자녀분 이름인가요? 네. 네. 본인의 히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요? 네. 갑자기요?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아니, 어떤 그거를 걸어오셨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저 인생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제 인생 얘기를? 네. 인생 영업이기 때문에. 아니 끝이 없을 텐데. 아니 적당히 제가 자를 거예요. 끝이 없을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나? 할 수 있는 나 부분에서 20세부터 얘기해야 되나? 30세부터 얘기해야 하고 싶은 데서부터. 직전. 여기 오기 직전이요? 직전. 여기 오기 직전. 다 한 방에 건너뛰고 바로 직전으로. 네. 3.1절 얘기해볼까요? 3.1절을 왜요? 나 3.1절 되게 웃긴 3.1절 있어요. 아 과거의 3.1절의 경험 중에 뭔데요? 12년 전에 3.1절 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막 해가 막 쨍쨍하고 막 바람도 없고 따뜻하고. 네. 근데 집에서 막 뭘 만들었었어요. 핀이랑 머리핀 막 이런 거 핸드메이드를 막 만들었었는데 날이 너무 좋아서 네. 탁자를 들고 나갔어요. 네. 교회 앞으로 네. 핀이랑 같이 자판을 벌려 팔았어요. 음. 장사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 팔고 돌아왔어요. 네. 또 밤새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팔았어요. 다음날 또 나가서 또 다 팔린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점점점 커졌어요. 네. 교회 앞에서 쫓겨났어요. 3.1절에 쫓겨난 거예요? 아니죠. 3.1절에 시작한 거죠. 날씨가 좋은 3.1절만 되면 꼭 그 생각이 나요. 그렇게 내가 쫓겨났었지, 교회 앞에서. 거기도 매화동이었네. 매화동. 근데 이제 그것을 계기로 내가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지. 액세서리를 먼저 시작했고 그러다가 옷가게를 쇼핑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응. 네. 잘 나가나요? 잘 나가죠. 먹고 살아요. 쇼핑몰로 잘 먹고 사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때 액세서리 그거를 해서 그렇게 한 게 12년 전? 그럼 그 전에는 뭘 하셨었나요? 그 전에는 회사 다녔죠. 회사 다녔는데 그때도 장사였어요. 회사 다니는데 장사를 했어요. 어떤 직종인데? 유통이죠. 유통회사? 장사를 이제 사업자죠. 그때도 사업자가 돼서 장사를 하다가 내가 판 만큼 내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한계가 없었어요. 항상 한계 없는 직업을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관리자까지도 갔어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검은 짐승 거듭나게 하기. 아무튼 그래서 쇼핑몰로 이제 그 운영을 하시다가 보험 쪽은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나요? 보험은 저는 오프라인에서 옷가게를 했었고 네. 신랑은 온라인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온라인은 계속 상승세고 오프라인은 계속 하향세였죠. 그쵸. 아무래도 좀 그럴 수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했죠. 둘 중에 하나 나가자. 여기서는 어쨌든 비슷할 것 같으니. 근데 온라인은 계속 상승세니까 내가 나가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결정했던 이유는 친구가 보험회사에 다니는데 엄청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거기서 거의 1등을 하는 아이여서 그 급여를 보고서 제가 혹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거기가 어딘가요? 생명보험회사. 신한생명? 괜찮아요 얘기해도. 신한생명. 거기는 되게 좋았어요. 근무 조건도 좋았고 신입 규정도 좋았고 뭐 DB들도 좋지는 않은 DB들을 계속 주긴 했죠. DB 많이 주더라고요. DB를 줬는데 계속 일을 할수록 보험은 적성에 맞는데 이 그 원치 않은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스팸이 되는 게 너무 상처고 그쵸. 나는 너희한테 그런 마음이 아닌데 너희들은 날 똥 취급하네? 막 이런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고 이제 거기서 나가기로 결심하죠. 스팸 전화할 때 스팸 전화할 때가 아니고 TM 전화할 때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상처는 많이 그때그때 받았는데 네, 다 기억나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요? 그것들이 뭐라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 TM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일 때와 하는 입장일 때는 또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해는 해요 그들을. 저도 그냥 끊으니까. 그쵸. 끊는 정도는 양반이죠. 그쵸. 욕만 했으면 다행인데 욕도 한 적은 있어요. 왜 나 욕 먹지도 않은데 욕을 하나. 그래도 뭐 이해는 해요. 귀찮은데 전화 자꾸 하니까. 자, 유형별로 보면 TM 전화가 왔을 때 그냥 바로 끊어버리는 사람, 욕하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전화를 안 끊고 그냥 냅두는 사람, 듣는 척, 듣는 아니야. 것처럼.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들어주는 줄 알고 매 말을 막 열심히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듣고 있지 않았던 거야. 그냥 전화 이렇게 내려놓고. 저 확인하는데요. 내 하고 싶은 말 계속 하지 않아요. 듣고 계시죠? 이러고 계속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TM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싫은가요? 욕하는 사람이 싫죠. 그건 그쵸, 당연하지. 뭐, 욕은 욕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요. 근데 같이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욕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막 욕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욕은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TM의 회의를 느끼고 회의를 느끼고. 다른 데로 가신 거죠. 그쵸. 그 DB가 거기는 이제 기계학자 DB여서 네. 이제 원치 않은 사람들한테 내가 전화를 했던 거고 두 번째도 TM이에요. 근데 여기는 원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상담 예약을 한 사람들한테만 전화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조금 수월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혹해서 갔어요 거기. 네.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도 다 할 수 있고. 그 어떠셨나요? 가보니까. 계약 체결률은 좋아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한테 전화했으니 난 당당할 수 있고. 그렇죠. 그거 되게 좋은데 공장이에요. 계약 공장.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통화하잖아요. 계속 설계하고 계약을 계속하고 이게 쳇바퀴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책 한 권 읽을 시간도 없고 계속 관리자는 쪼고 계약 안 들어오면 막 쏴요. 네. 그래서 계약을 되게 많이 했는데 급여는 또 적어요. 내가 한 것만큼 안 나오는 거죠. 수수료가 좀 적은. 근데 이제 그때도 뭐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초반에는 네. 그냥 다녔죠. 계약을 매일매일 하니 그래도 재미는 있잖아요. 그 사실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설계사나 신입 설계사 분들이나 아니면 경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받는 급여가 제대로 받는 걸까? 라는 생각. 많이 했죠. 신입 입장에서 겪어보셨으니까 DB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신입 설계사한테 굉장히 큰 메리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 두 군데 회사를 겪으시다가 저희 쪽에 오셨잖아요. 네. 처음 오셨을 때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왔는데요, 제가? 전화하셨잖아요. 전화했죠. 네. 다짜고짜. 네,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바로 미팅하고 이렇게 됐긴 했는데 DB를 저희가 지점에서는 저희는 DB를 내려주지 않고 이제 기본적으로 스스로 DB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좀 교육을 하는 편인데 어찌됐든 간에 두 회사를 버리고 여기에 오셨을 때는 뭐 생각이 있으셨겠죠? 생각이 있었죠. 뭐 좀 편하게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재택근무를 해야겠다. 네. 그리고 결국엔 재택근무로 갈 것 같지만 그렇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죠. 결국엔 재택근무를 할 거지만 지금은 일단 기본은 해놔야 되잖아요. 네. 자리를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하죠. 뭐 블로그 글도 쓰고 유튜브도 이렇게 지금처럼 또 계속 찍어야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착착 쌓이면 이게 이제 내 재산이 되잖아요. 내 DB가 들어올 거고. 그런 미래지향적인 걸 보고 네.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뭐예요? 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설계사분들이 이런 마인드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많죠. 그거 되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 되게 저 옮길 때도 3명이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들은 또 TM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가기를 원했고. 하지만 그들과 난 길이 다르니 저는 이쪽으로 온 거죠. 근데 되게 힘들 거라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쵸. TM 그만두고 또 TM 가면은 같은 문제로 또 힘들지 않나요? 같은 문제로 힘들 수도 있고 하던 그릇이니 또 괜찮을 수도 있고 고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들한테는. 고향? 원래 계속 TM을 했었는데 그 TM을 하다가 제가 이제 미운하고 마지막에 오나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마지막에 있었던 곳은 이제 보장 분석을 하는 DB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 거였는데 그들이 원래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거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라 안물안금. TM이 원래 안물안금이잖아요. 그쵸. 아세요? 예. 알죠. 네. 근데 그 언니들이 안물안금으로 다시 간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야 되고 궁금해야 되는 곳에 있다가. 음. 근데 나는 안물안금이 안 돼요. 음. 자꾸 물어보고 자꾸 넌 뭐가 있니? 음. 없는 걸 해줄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랑은 맞지가 않죠. 급여는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나요? TM에 있을 급여? 때? 네. 만족 안스러웠죠. 왜 나는 계약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거밖에 안 줘. 이랬죠. 다 떼먹힌 기분이고. 근데 초반에는 몰랐어요. 초반에는 월 얼마 정도씩을 계약을 하셨죠? 100? 100? 140? 140? 많이 하셨네요. 100에서 그러면 140 사이. 그 정도 하면 급여가 보통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조금 규정이 달라요. DB 속성마다. 이거는 몇 프로, 이건 몇 프로. 속성마다 아니, 대충 달라요. 얘기하세요. 뭐. 그래서 많이 받았을 때가 450이었어요. 그때도 난 진짜 되게 불만족스러웠어요. 왜 이거밖에 안 주지? 그렇죠. 난 되게 많이 했는데. 거의 그리고 정상적으로 원래 받아야 할 급여의 뭐 사실 이거는 반토막 수준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못 받았을 때도 내가 100만 원은 넘게 했는데도 350 얼마? 이렇게 받았죠. 그 많은 부분이 결국 나한테 내려오는 그 DB 값으로도 그렇죠. 들어가고 DB 값이죠. 기본 수수료율도 좀 낮은 편이기도 하죠. 굉장히 뭔가 착취당하는 기분일 수 있죠. 마지막에는 거의 그랬죠. 마지막 달 월급은 그랬죠. 착취당했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좀 이 바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회사 선택을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죠. 맞아요. 회사 선택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계속 뭐 이렇게 금수법 개정되고 가입자를 위해서 이제 보험업계 뭐 금융상품들에 대한 가입자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나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고 파는 사람이 상품 설명 잘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높아지잖아요. 네. 법적인 부분이. 근데 물론 잘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설계사들의 이 어떤 복지 차원의 문제. 복지? 아니 복지라기보다는 설계사들의 기본 권리, 기본권. 권리?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일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일부 회사들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이 지점이나 관리자들이 그걸 쏙쏙 뽑아간다는 거죠. 그쵸. 알게 모르게. 근데 설계사들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이게 뭐 법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요. 다른 업종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문화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치, 이해 못하죠. 근데 실제 그걸 많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뜯기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죠. 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 회사 때문에 많이 검색을 해본 것 같아요. 수수료, 보험회사 수수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했어요. 막 찾아보고 했는데 이 프라임이 계속 어디다 계속 여기저기 오픈을 해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내세울 게 그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선택한 것 같아. 회사는. 네. 회사는 그래서 프라임을 선택했고 이 지점을 선택한 건 다른 데는 DB 준다는 데도 있었어요. DB 네, 준다는 그쵸, 데도 그쵸. 있었고 블로그를 준다는 데도 있었어요. 네. 자기네가 매입한 블로그를 준다는 데도 있었고 또 카페에서 영업하는 데도 있었고 네. 여러 군데 있었는데 다 내 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나는 내 거를 하고 싶으니까. 내 거. 그러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트여 있는 분이죠. 깨어 있는 분. 지식이. 아니 이게 남 좋은 일이잖아요. 네, 카페도 그쵸. 뭐 근데- 블로그도 주는 것들도. 근데 이거를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니네 회사는 어때? 나 좀 글로 가볼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3달 동안은 굶을 수 있으면 선택하라고. 그렇죠. 너무 그렇게. 맞잖아요. 초기에는 사실은 그건 아니 근데 어디나 그렇죠. 아니 그래도 DB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첫 달부터 이제 아. 돌아가는데 그런 것들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아니요. 너무 또 그렇게 기다릴 얘기하시면 수 없잖아요. 세 달을 아니 보면. 한 달은 교육받을 거고 거의 코드도 안 나올 거고 코드는 보통 근데 이제 어디를 보험사를 가던 코드 나오는 데까지 한 달 반은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DB를 나와도 코드가 없는데 계약을 못 하죠. 한 달 안 걸렸던 것 같은데. 빠르면 한 뭐 유자격자 같은 경우는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은 바로 코드를 넣으면 한 달 이내에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시험을 봐야 되는 분들은 뭐 한 달 반 이 정도 소요될 수 있죠. DB가 있던 없던 간에 그 기간은 어쩔 수 없이 빠지죠. 한 달. 둘째 달도 이제 뭐 블로그에 올리고 뭐 이것저것 상당히 많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아직 뭐가 없으니까. 아니죠. 들어오게 만들어줘야죠. 신입분들은. 아 그래요? 지금 경력자시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 경력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잠깐 여기에 단절되고 회사를 옮기는 요 과정에서 뭐 일을 아예 놓는 게 아니라 뭐 기존의 상담건들 계속 유지되잖아요. 일을 그 전에 계속 하셨던 분들이라면. 계속 했어도 그 상담을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아니 뭘 꼭 물건도 아니고 뭘 들고 와요? 아니 그 DB를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 DB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기존 계약에 유지하고 있는 뭐 거기서 소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을 오래 했다면. 자 그리고 신입들 같은 경우라도 자체 저희 뭐 팀장들이 그 본인들의 팀의 DB를 주죠. 주나요? 알았어. 이거는 좀 여기서 얘기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우선 인터뷰를 하는 거지 저희 이 지점에 소개를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근데 줍니다. 아니면 어디서 사오는 그런 DB가 아니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발굴된 DB를 이 신입들이 방금 얘기하신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2-3달 기간 동안에 급여를 못 받으면은 아무리 여기가 좋은 회사라도 버티기가 힘들겠죠. 그걸 버틸 수 있게끔 주나요? 해줘야죠. 그러면 이거. 2달 힘들다고 해야겠네? 아니죠. 코드가 나오는 거 빠지는 어떤 기간에 대한 한 달치 급여 정도는 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거. 그건 이직하면서 생기는 당연한 일이죠. 본인이 그만큼 또 열심히 해야죠. 그냥 위에서 DB 주는 걸 받아먹고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여성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결혼도 하셨고 네. 주부의 입장, 아이도 있고 네. 남편도 있으시고 네. 다 있죠 아직. 있죠. 살아있어요. 그리고 옷가게도 하고 네. 보험도 하고 그럼도 하고. 잡이 3개예요. 네. 힘들죠. 피곤해져. 네. 나도 네. 피곤해. 갑자기. 네, 많이 힘들죠. 옷가게까지 하려면. 요즘에 옷가게는 어떤가요? 좀 났어요. 뭘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옷걸이 하나 옷 걸려다가도 팔이 너무 아파. 났어요 요즘에. 투잡이 쉽진 않아요. 거긴다가 집안일까지 하셔야 되니까. 빨래도 났어요. 자 주부
그러니까 주부 입장에서 봤을 때 주부한테 설계사라는 직업은 괜찮죠. 꿀직업이에요. 왜냐면 보통 직장들은 내가 이제 우리 애가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뛰쳐나갈 수가 없지만 여기는 뛰쳐나갈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잘 생기나 봐요. 우리 애가 맨날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언제든 뛰어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되게 든든하잖아요. 엄마 비 오면 어떡하지? 엄마가 뛰쳐나갈 거야. 저도 뛰쳐가줄 엄마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쵸? 슬프다. 갑자기 슬퍼지네. 김치. 슬프다. 예. 그렇게 뛰쳐나갈 수 있는 직장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그죠? 뭐 없어요. 그건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아줌마들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내 시간을 이렇게 좀 조절해서 쓸 수 있다는 거는 그렇죠. 결국 그거는 그만큼 자유롭게 일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아니 저 공장에서는 그렇게 못 뛰쳐나갔어요. 저 계약 공장에서. 뛰쳐나가면 못 들어 다시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못 뛰쳐나갔어요. 그렇게 큰일 나는 줄 알았고 잠깐 일찍 갈게 하면 큰일 나는 데여서 네. 이게 못 뛰쳐나갔고 여기서는 큰일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뛰쳐나갈 수 있고 네. 열심히만 하면 급여도 어디 딴 데 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이제 그거는 사실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이 급여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오래 일할수록 더욱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네. 근데 그만큼 잘해야죠. 잘하면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잘하세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돼요. 됩니다. 아는 동생이 있는데 네. 설계사예요. 네네. 코드만 냈어요. 그것도 자유로운가 봐요. 그래서 코드만 냈는데 이 설계사는 보험을 하나도 몰라요. 지인들한테 종신계약, 종신보험을 여러 개 계약을 했어요. 자기도 하고 자기 신랑도 하고 자기 친구도 하고 네. 여러 건을 계약을 해줬는데 그 특약이 뭔지 몰라요. 이 담보가 뭔지 몰라요. 설계사가 설계사예요. 근데 근무를 이제 제대로 하지 않고 가끔 한 번씩 가서 교육받고 누가 보험 가입할 것 같다라고 하면 가서 사인 받아오고 뭐 이렇게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급여가 썩 훌륭하진 않아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내가 가입시켜 줄 거면 내 친한 사람, 내 가족, 내 거 가입을 할 거면 그 담보 하나하나는 알려주고 나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갖고 왔어요. 증권을. 네. 이것 좀 봐달라고. 왜 오죽했으면 믿을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갖고 왔겠어요. 거기 조직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봤는데 진짜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엉망이어서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친한 사람들, 뭐 가족들 다 가입시켜 놓고 나중에 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엄청 후회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험 설계사들이 욕을 먹는 거고 맞아요. 인식이 안 좋고 그런 그래서 지인 판매는 안 된다. 자꾸 그런 말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생이 달렸잖아요. 남의 인생이. 네. 쉽게 선택은 할 수 있지만 뭐 어려운 직업일 수도 있어요. 또 어려워요. 엄청 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정직하게 영업을 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급여를 누구나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도. 네. 과욕 부리지 말고 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렇죠. 네. 꼭 하지 말란 거를 하면서 고객을 좀 속인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 나중에 언젠가 걸려요. 다 되돌아갑니다. 부메랑이에요. 아세요? 네. 그래서 주부한테 추천할 만한가요? 추천하죠. 네. 추천합니다. 주부님들. 저와 함께해요. 사실 저도 뭐 이거 지금 여기서 지점장으로 있지만 그만두고 혹시 다른 거를 하라고 한다면 뭘 해서 이만큼 벌 수 있을 자신이 없어요. 어디 가서 남의 일을 해주기도 못하겠죠. 힘들어서. 못해요. 못하죠. 못해요. 정년 어디 가서. 이후까지 쭉 그래서 가려고요. 그렇죠. 어디 갈 거야 이 나이에?
이 나이라뇨? 이 나이에 응. 이 40대 아니, 나이 요즘에 좀 민감한 나이 그 시기라서. 한참 민감한 시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매화동 소리내님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유튜브도 곧 하실 거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곧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 카메라 보고 좀 밝게 웃어주세요. 밝잖아요 지금. 네. 아, 여기가 밝죠. 밝아요. 네. 맞나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이분도 한 몇 달, 1년 정도 지나서 또 다시 인터뷰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그때는 또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혹은 이 지점에서 사라지는지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앞으로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